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오늘 이슈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팬더스트리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 이슈 인터뷰 형식은 다들 이제 아시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팬더스트리가 뭐야?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팬덤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말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해서 K-팝의 인기가 코로나 시국에 더욱더 확산이 됐죠. 여기에 비대면이 맞물리면서 이 팬더스트리 산업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2020년 지난해 팬더스트리는 약 8조 원의 시장을 형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한마디로 엔터주에 대한 얘기야? 네, 맞습니다. 엔터사들 코로나19를 온라인으로 잘 극복했죠. 초반에는 사실 타격이 좀 있었어요.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해외 콘서트 투어가 차질이 생겼고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있어서 팬미팅이나 콘서트 국내에서 중단되는 타격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걸 잘 온라인 사업으로 연계합니다. 온라인 콘서트, BTS와 블랙핑크가 메타버스 활용해서 콘서트를 하는 등의 움직임, 우리 얘기 나눠봤었죠. 그리고 팬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최애 아이돌과 영상통화를 하는 팬 미팅, 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콘서트 부가 매출을 온라인으로 올린다라는 거죠. 굿즈 판매한다던가 이런 식의 사업이 온라인에서 대폭 강화가 됩니다. 효과가 상상 이상이었다고 하네요. 사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과 영상통화로 팬미팅을 한다라는 거. 공유 오라버니와 제가 그걸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팬 플랫폼에서는 활성화 효과 상상 이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온라인 콘텐츠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덕을 톡톡히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작년에 음악 시장을 놓고 봤을 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을 한 게 바로 한국이었다라고 하네요. K-팝 성장이 45%, 글로벌 음악 시장 평균은 한 7%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K-팝은 코로나 시국을 잘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팬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덩달아 신나는데, 지금 팬 플랫폼이나 온라인 사업에 기반을 둔 엔터사들의 새로운 시장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아니죠. 그건 그대로 있거나 더 커질 겁니다. 거기에다 코로나가 끝난다면 우리는 공연 재개라는 또 하나의 모멘텀을 다시 가져올 수 있죠. K-팝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세계적으로 K-팝에 대한 수요자가 늘었고요. 플랫폼 사업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이건 릴레이팅, 주가 상승에 추가적인 힘이 돼주고요.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이 재개되면 당연히 매출 업사이드가 열려있겠죠. 그럼 다음 질문 던져봅니다. 이 플랫폼 사업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뭐야? 팬 플랫폼을 말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지금 팬 플랫폼은 3강 체제 정도로 구축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이브, 위버스, 우리 이건 얘기 좀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SM의 자회사인 디어유가 하고 있는 버블, NC소프트의 자회사가 하고 있는 유니버스, 이렇게 세 가지를 팬들은 주로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위버스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가 글을 쓰고 팬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고, 혹은 팬이 글을 쓰고 거기 아티스트가 댓글을 다는 약간 공식 카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버블 같은 경우는 1대1 채팅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혼합한 게 유니버스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변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아이돌의 덕질을 해왔던 친구에게 연락을 넣어봤어요. 이거 써 정말? 이랬더니 사실 유니버스보다 지금 이 위버스와 버블은 팬들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하이브 얘기할 때 많이 다뤄봤으니까 오늘 버블에 조금 더 집중을 시켜보도록 하죠. 버블 같은 경우는요, 아티스트 한 명당 4,500원을 내고 글을 구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명, 3명으로 갈수록 그 구독은 조금씩 할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아티스트와 내가 1대1 채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1대1이 아니고 1대 다수입니다. 내가 단체톡에 글을 올리면 막 이렇게 팬들이 글을 쓰고 그중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 팬들 거에서는 마치 내가 1대1로 하는 것처럼 화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에게도 그리고 팬에게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디어유의 버블 사업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최근입니다. 다음 가볼까요? 다음 질문은 디어유 사실 SM의 적자 담당 아니었어? 네, 그동안은 좋지 못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었는데요. 올해요, 상당히 놀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만 놓고 봐도요, 연간 지난해 매출액의 75%를 딱 한 분기 만에 달성을 했고요. 유료 구독자가 100만 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중에 70%가 해외 이용자, K-팝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코스닥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JYP 엔터도 디어유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디어유, JYP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디어유의 지분 23.3%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하이브와 YG엔터 그리고 네이버가 약간의 손을 잡고 위버스 쪽으로 주력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JYP 엔터와 SM도 손을 잡고 움직여야겠죠. JYP 엔터는 SM의 자회사 디어유의 지분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디어유의 버블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어서 위버스를 맹추격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와요. 13개 엔터 회사 중에 150여 명의 아티스트가 지금 디어유 버블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JYP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어유, 다음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디어유 버블이 신흥 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순 이용자 수를 보니까 위버스를 최근에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매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위버스가 10배 정도 매출이 커요. 그런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버블이 추격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버블이 어떤 수익 구조를 더 갖춰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디어유의 버블 힘에 SM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갔던 게 되겠죠. SM이 그래서 올랐나? 네, 디어유의 버블 힘도 있었고요. 보이그룹 NCT, 이 아티스트 앨범의 판매가 늘었다는 거, 그리고 NCT 멤버가 버블을 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이 또 컸다라는 것도 한몫을 했네요.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앞서 염승환 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위버스와 손을 잡았던 것처럼 카카오도 결국에는 SM과 손을 잡지 않을까, 혹은 SM을 사오지 않을까, 혹은 다른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SM뿐만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전반의 엔터주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5월 1일부터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딱 어제까지 하이브는 18%, JYP 엔터 25%, YG 엔터는 23%, SM이 68%. 확실히 조금 압도적으로 많이 단시간에 올라줬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엔터주인데 그 안에서 또 우리는 다음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무엇을 탑픽으로 골라야 될 것인가, 지금 투자해도 될 것인가. 일단 어제장에서는 SM이 굉장히 강했어요. 8% 올랐고 코스닥 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SM이었습니다. 이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죠. 유안타에서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올렸어요. 앞서 이 시크릿 주주 시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목표 주가 4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올립니다. 약 78% 지금보다 더 상승 여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텐츠 엔터 내에서 최선호주는 YG였는데 우리 이제 SM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다 보니 어제장 주목을 받았던 거죠. 자, 유안타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약간 SM을 탑픽으로 꼽는 곳이 많았다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다음 열어볼까요? 자, 6월 증권사 엔터주 탑픽을 봤더니요. NH투자에서 6월 2일 YG엔터 꼽았었고 한화, 현대차, 유안타는 SM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얘기한 SM이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70% 정도 올라와서 지금 매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조금쯤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네요. 앞서 시크릿 주주의 의견과 좀 일맥상통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근 전 최근에 이 엔터사들 내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지 그 가운데 디어우의 버블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